이번 시간에는 챕터 네 번째 정성조사, 기본서 페이지 58쪽입니다. 정성조사는 질적조사다. 1번 초점 집단면접이다. 집단면접 FGI죠. FGI. 예시로 볼 수 없는 것은 냉장고 신제품 개발 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주부들 집단 맞죠? 2번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충성 고객들 대상으로 인터뷰 집단 맞죠? 3번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를 위해 하루에 스마트폰을 5시간 이상 사용하는 10대들을 대상 집단 인터뷰 진행 맞습니다. 4번 물질 의존에 문제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14세 남학생을 대상이죠. 이거는 집단이 아닌 개인 심층 인터뷰가 더 맞다. 그죠? 답은 4번. 2번 표적 집단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본이 특정 집단이죠. 조사 결과에 일반화가 어렵다. 맞습니다. 2번 조사자의 개입이 미미하므로 조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죠. 개입된다. 당연한 거죠. 3번 응답자는 응답을 강요당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번 심층 면접법을 응용한 방법입니다. 표적 집단 면접이 조사자가 소수의 응답자를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3번 표적 집단 면접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맞죠? 2번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심리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이다. 2번은 우리가 뭐죠? 투사법이다. 투사법. 감정적인 방법이죠. 3번 조사자가 한 단어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그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 이걸 보자. 단어 연상법이다. 4번 응답자에게 이해하기 난해한 그림을 제시한 다음에 그 그림이 무엇을 묘사하는지 물어 응답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합니다. 주제 통각 검사다. 영어로 TAT. 다음은 1번. 4번 뭐뭐는 집단 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의와 상호작용을 강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드러나고 진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사자가 제공한 주제에 근거하여 조사자 간 의사표현 활동이 수행되고 연구자는 대부분 과정에서 질문자라기보다는 조종자, 관찰자에 가깝다. 뭐뭐는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기간을 단축시키고 현장에서 수행하기 용이하나 참여자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인해 일반화가 제한되죠. 또는 집단 소집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뭐죠? 초점 집단 조사다. FGI. 답은 2번. 5번 초점 집단 조사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기 때문에 결과의 분석과 해석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2번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 맞죠. 3번 초점 집단 조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가능하다. 4번 초점 집단 조사에서는 익명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자료다. 익명 집단 아니죠. 당연히. 얼굴 보면서 하는데 익명일 수가 없죠. 답은 2번 타동도를 높이는 목적이다. 중요하죠. 초점 집단 조사.
6번 초점 집단 조사와 델파이 조사죠. 초점 집단과 델파이 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초점 집단 조사에서는 익명 집단의 상호작용은 뭐다? 이거는 델파이. 2번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타당도 높이는 목적도 나왔죠. 맞습니다. 3번 델파이 조사는 비구조화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한다. 델파이 조사는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4번 델파이 조사는 대면 집단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익명. 틀린 답은 틀리죠. 답은 2번. 7번 질적 현장 연구 중 초점 집단 연구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적이니까 양쪽보다 빠르다. 맞죠? 높은 타당도 맞습니다. 3번 개인 면접에 비해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 수월하다. 그렇지 않죠.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수월하지 않다. 3번 사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활을 포착하는 사회 지향적 연구 방법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 8번 다음 중 FGI의 정성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죠. 즉각적인 추가 질문 가능하고 조사 과정이 온전히 모더레이터의 능력에 좌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점이 아니죠. 단점이다. 4번 문제의 핵심을 심층적 혹은 탐색적으로 접근하고 유연성 있게 풀어갈 수 있다. 맞죠? 3번. 9번 표적 집단 면접 정성조사의 단점입니다. 단점 모두 그런 것은 집단 면접이죠. 조사 결과를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맞죠? 일반화가 어렵다.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통계적 방법으로 신뢰성 검증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질적조사이기 때문에. 4번 조사 진행자의 역량 부족 등에 의해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 집단이기 때문에. 맞죠? 다 맞습니다. 답은 4번. 10번 온라인이죠. 온라인 FGI 정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컴퓨터 이용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이 없고 비용이 절감 장점이 있다. 맞죠? 표정이나 신체 언어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없죠. 온라인인데 관찰할 수 있는 게 이상합니다. 4번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거나 하는 등의 경험이 불가능하다. 맞죠? 요즘은 온라인이라도 1대1 화상 면접을 할 때는 또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답은 3번. 11번 FGI 정성조사와 양적조사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적조사죠. 1번 FGI는 무작위 추출에 구애받지 않지만 양적조사는 가능한 무작위 추출해야 한다. 맞죠? FGI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다. 양적조사는 비구조화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적이 당연히 뭐다? 구조화다. 질적이 비구조화. 반대로 되어 있죠. 3번 FGI는 가설 설정을 위한 정보 탐색이 목적. 양적은 가설을 검증. 4번 FGI 조사 결과는 전체 소비자를 대표하지 못하죠. 대표성이 없으니까. 양적 조사 결과는 전체 소비자를 대표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12번 다음에 제시된 표적 집단 면접 단계를 진행 순서에 맞게 바르게 나열한 것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과제를 설정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가이드라인. 세 번째 참석자 리크루트. 네 번째
FGI 조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이 순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13번 FGI 가이드라인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1번 조사 분석 방법, 2번 조사 목적 및 배경 맞죠? 3번 조사 대상자 속성과 그룹의 수, 4번 조사 문제 가설 및 핵심 요점 고려사항입니다. 설계 시 할 때 2, 3, 4 맞습니다. 조사 분석 방법은 아니다. 설계 시에는 분석 방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나왔던 기출 지문으로는 우리가 설계할 때 아닌 것은 윤리지침, 설계 시 고려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조도구 같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호화 지침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려사항 아닌 거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윤리지침이나 보조도구, 부호화 지침 이것도 고려사항이 아니다. 분석 방법도 아니고 중요합니다. 14번 FGI 정성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고려사항 옳지 않은 것은 최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주제를 포함 맞죠? 2번 토의 주제 우선순위를 정해 주요 주제를 앞에 배치한다 맞죠? 3번 모더레이터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한다. 간결하게 작성하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4번 모더레이터와 조사 의뢰자 측이 공동으로 조사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자세한 토의 내용 등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본서 61쪽 확인하시고 답은 3번. 15번 FGI 정성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계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효율 효과적으로 빠짐없이 사회를 진행 맞죠?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뭐다?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 목적을 알기 위해서 질문들을 적절하게 배열해 놓은 겁니다. 당연히 맞고 2번 조사 실행 전에 조사 의뢰자 측과 모더레이터 의견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맞죠? 3번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청취하여 결론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4번 참여자의 개개인의 동기, 희망, 니즈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이다. 아닙니다. 개개인이 아니죠. 4번 16번 FG를 진행하는 모더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더레이터는 뭐다? 조사 진행자입니다. 조사 진행자다. 1번 정성조사 진행자 부르기도 한다. 정성조사 맞죠? 중재자 혹은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다. 맞습니다. 응답자와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했다면 큰일 나죠. 답은 3번. 4번 커뮤니케이션 능력, 청취, 탐사, 질문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17번 FGI 모더레이터가 갖춰야 할 적성과 능력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커뮤니케이션 능력, 청취 능력 맞죠.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친화적이어야 되고 열정적, 정중한 태도, 적합한 주제를 발견하고 전문 영역으로 구축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미음, 조사 방법 및 통계 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4번 18번 FGI 정성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죠? 편하게 우리가 라포를 형성한다. 중요하죠. 19번 표적 집단 면접을 실시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조사 대상자들이 존중받는 느낌 맞죠?
면접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생각을 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뭐죠? 구체적이고 좀 서술적인 문제를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면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다간 또 나간다. 그죠? 3번 면접 초반에 본조사에 관한 규정 짓는 발언이라 전문적이거나 위협적인 질문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4번 마무리 단계에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의 반응과 태도를 확인한다. 답은 2번. 20번 FGI 정성조사 시 모더레이터 사회조사자 및 조사 진행자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있는 모든 질문에 응답하도록 유도해야 되죠. 다양한 응답자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로운 합의 이루어지도록 진행 맞습니다. 응답자의 응답이 완전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때는 지시적으로 질문 안 됩니다. 비지시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적으로 하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4번 응답자가 모호하게 답을 했다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다른 각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답은 3번. 21번 FGI 진행 시 모더레이터 역할 거리가 먼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 같이 다소 소극적인 대답을 하는 응답자는 무시한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2번 응답자가 모호하게 답을 했다면 다른 각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3번 응답자들의 반응에 대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한다. 4번 응답자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반응 강도, 주제에 빗나가는 대화 내용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맞죠? 답은 1번. 22번 FGI 정성조사를 위한 모더레이터 인터뷰 기술로 적절한 것 쉽죠. 라프 형성해야 되죠. 맞장구도 쳐줘야 되죠. 눈도 마주쳐야죠. 또 다시 확인돼야 되죠. 바쁩니다. 답은 4번. 23번 FGI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잠재된 동기나 무의식 반응이죠.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꾸로 브레인스토밍에서 특정 아이디어에 대해 최대한 많이 비판한다. 맞습니다. 2번 보통은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낸다.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까? 간접적으로. 수사법을 이용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한다. 3번 수사법은 그림이나 미완성된 문장, 미완성된 줄거리 등을 제시, 이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는 거다. 맞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최대한 많은 양을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폭풍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답은 2번. 24번 FGI 자료 분석입니다. 이번에 자료 분석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료 분석은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2번 FGI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인터뷰 내용을 의미 있는 정보 단위로 구조화해야 됩니다. 구조화, 비구조화한다 그러면 또 틀리죠. 구조화한다. 3번 소수의 극단적인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인터뷰 결과를 분석. 맞죠? 4번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기타 배경은 가장 마지막에 분석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석 단계입니다. 자료 분석입니다. 분석할 때는 특성이나 인과적 통계학적 특성이나 배경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좋다. 답은 4번. 25번 FGI의 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자료를 분석할 때 유의사항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사 결과를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전 검증이 아닙니다. 사후 검증.
2번 조사 결과를 양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해서는 안 된다. 맞죠? 3번 분석 결과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포착하여 전략적인 방안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4번 FG의 설문 답변지 녹취물, 녹화물 등과 같은 결과물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FGI 실시 중이나 실시 이후에도 어떻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맞죠? 다음은 1번 26번 심층 인터뷰입니다. 이번엔 심층 인터뷰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량조사의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경우 실시. 맞죠? 2번 대상자의 인식이나 의견이나 믿음이나 태동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심층. 3번 유연한 대화 형식을 빌려서 조사 대상자의 구수 진술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게 심층 분석의 특징이죠. 4번 특정한 경험을 공유한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원모다. 이걸 FGI다. FGI. 초점 집단 면접이죠. 다음은 4번 27번 심층 면접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체로 대규모 조사다. 대규모 조사가 아니죠. 심층 면접 뭐죠? 우리가 질적 조사죠. 질적.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소규모 조사에 적합한 거죠. 틀린 것은 1번 같은 표본 규모의 전화조사에 비해 대체로 비용이 많이 들죠. 전화조사에 비해서는. 3번 면접자는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 형성. 4번 면접자 개인별 차이에서 오는 영향이나 오류를 통제하기 어렵다. 심층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틀린 것은 1번 28번 심층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은 질문의 순서와 내용은 조사자가 조정할 수 있어 좀 더 자유롭고 심도 있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심층 면접의 특징이죠. 2번 조사자의 면접 능력과 분석 능력에 따라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지죠. 3번 초점 집단 면접과 비교하여 자유롭게 개인적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심층 면접의 특징인데, 그죠? 4번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복 질문을 통해 계속 타당도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다음은 3번 29번 빈칸에 들어갈 정성조사로 적절한 것은 뭐뭐는 조사 시점이 조사 대상자가 바쁜 일정 중에서 틈을 내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사에만 2, 3주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협조를 받아기가 매우 힘들고 조사기간도 표적 집단 면접 FGI에 비해 오래 걸린다. 심층이죠. 심층. 답은 2번 30번 심층 면접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고려사항이죠. 1번 피면접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죠. 아무래도 심층적이니까 형성해야 되는 게 맞죠. 2번 비밀보장 안전성 등 피면접자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도 해야죠. 맞습니다. 3번 피면접자의 대답을 주의 깊게 경청. 이전의 응답과 연결시키는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맞죠. 4번 피면접자가 대답을 하는 도중에 응답 내용에 대한 평가적인 코멘트를 자주 해주면 어떻게 하죠? 또 나갑니다. 자주 해주면 안 된다. 답은 4번 31번 면접원을 활용하는 조사 중 상이한 특성의 면접원에 의해 발생하는 편향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뭐죠? 심층 인터뷰. 자, 우리가 심층 인터뷰를 계속 이렇게 지문과 문제의 지문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층 인터뷰 조사 우리가 여기서 심층 인터뷰는 대략 어떤 느낌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대략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다. 32번 다음의 특징을 갖는 정성조사는 면접원이 피면접자의 의견에 반응을 하고
피면접자 특성에 맞도록 질문을 변형, 추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원의 개인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뭐다? 심층 인터뷰다. 33번 심층 인터뷰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다수를 동시에 한 장소에 불러 모아 면접을 한다. 다수가 아니죠. 2번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해독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 맞죠? 조사 전문가가 질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서 심층적인 의견을 끌어낸다. 4번 고도로 훈련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 한 사람으로부터 특정 주제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우리가 여기서 잠시 페이지 기본서 65쪽 3번 심층 인터뷰 절차가 있습니다. 심층 절차에서 우리가 처음에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구성한다. 가이드라인 구성. 세 번째, 방문 날짜를 선정합니다. 방문. 네 번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죠. 다섯 번째, 자료 수집을 정리한다. 여섯 번째,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방문 날짜를 선정할 때 인터뷰 대상자의 편한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을 해도 구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대상자의 편한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 대상자는 우리가 뭐다? 응답자다. 응답자. 편의성을 봐주는 거죠. 응답자. 응답자의 장소에 접근하기 편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추가 페이지 65쪽에 3번에 심층 인터뷰 절차에 방문 날짜를 선정할 때는 인터뷰 대상자, 즉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자, 인터뷰 대상자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4번 심층 인터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이드라인 일부 전문가를 사전 인터뷰한 결과를 반영 추가로 보완하여 작성. 대상자 표적 집단 면접 모집이 어려운 특수 계층의 사람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다. 맞죠? 3번 면접원 전문 식견을 상당 수준 갖추어 답변에 관한 적절한 반응과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4번 면접 내용입니다. 조사 주제, 조사 목적이나 개요, 조사 대상자, 조사 시간, 조사 가이드라인, 질문지 구성 방법 및 내용 등을 모더레이터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 협의,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35번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더레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터뷰 대상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모더레이터 교육을 정확히 받은 사회초년생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인터뷰 대상자보다 나이가 좀 있고 사회 경험이 좀 있는 분이 당연히 인터뷰할 때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죠. 1번, 2번 조사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인터뷰 대상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도출, 조사 주제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이해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다.
4번 심층 인터뷰 상황을 다양하게 예측하여 계획할 수 있고 인터뷰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맞습니다. 36번 심층 인터뷰 정성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뷰 대상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후속 질문이나 추가 질문 맞죠?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주제에 관련 없는 질문도 하면 또 나가시죠. 중간에. 답은 2번. 37번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면접원의 자세 볼 수 없는 것은 1번 면접이 끝나면 감사의 말과 함께 선물 또는 면접 수당을 전달 맞죠? 2번 정보 청취 시 혹은 참가 시 메모하는 습관 중요하죠? 3번 응답자의 이야기가 주제와 너무 동떨어지면 인터뷰를 중단하고 브레이크 타임 바로 또 나가버립니다. 3번 모호한 응답에 대한 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다른 각도로 질문 맞죠? 3번 심층 인터뷰 자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사 대상자가 전문가라면 그 의견을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러면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렇다. 전문가라고 그거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답은 1번. 2번 면접 응답지 녹음 파일 혹은 동영상 녹화록을 워크시트에 정리한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인터뷰 대상자별로 녹음 사진 파일 정리 맞죠? 4번 조사 결과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사자와의 교차 비교, 전문가 검토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수고하셨습니다.